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수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출판사에 새롭게 투고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 그림책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틀로 흐름을 잡아둔 내용이 있었는데 투고를 하려고 하니 썸네일도 그려야 하고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고 간결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는 중이에요. 저는 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시점을 바꿔서 글을 써보기도 합니다. 전지적 시점에서도 써보고 주인공 1인칭 시점에서도 써보고 등장인물끼리 대화를 하는 구도체로도 글을 써봅니다. 그런 다음 반드시 소리를 내어 읽어보며 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여러 번 체크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글을 쓰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면 시점을 바꿔서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글의 시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림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을 바꿔서 글을 써볼 경우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가장 잘 전달되는 방식이 어떤 시점인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책은 제가 쓰고 그린 4번째 그림책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림책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은 첫 책을 만들 때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글을 쓰고 지우고 썸네일을 그렸다 지우고 채색을 했다가 지우고 그림책을 많이 냈다고 다음 그림책 만드는 과정이 쉬워지는 건 없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림책 작가라는 꿈에 오늘도 한 발짝 잘 다가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그리는 그림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인가요? 영상에 있는 그림은 목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림책 작가를 하겠다고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릴 수는 있겠는데 나만의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림책 학원을 다니던 시절 나의 그림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던 어느 날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엄청 빨리 대충 후루룩 그려간 날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엄청 그림이 좋다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의 선맛이 재미있다. 그림의 선맛이 좋다. 엥?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그림책 선생님께서 볼로냐에서 그림책 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니까 그림이 좋다고 하니 일단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방법으로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다. 정형화된 예쁜 똑같은 그림 말고 가볍게 그리는 그림 속에서 나의 그림체가 담기더라고요. 특히나 영상에 있는 그림을 그릴 땐 그림책처럼 막 고민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롭고 가볍게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나름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더미북 만들 때 PDF로 제출하라고 하던데 PDF 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프로크리에이트 사용법 중간에 알려드렸으니 뒤쪽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패드로 그림책 만들기 실전편. 우선 그림책 폴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얘를 하나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생긴 게 보이시나요? 여기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오리 이야기 이렇게 더미북을 만들 폴더를 하나 설정해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림책의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글적글적 더미북 보냈을 때 사용했던 사이즈가 2000에 1450으로 만들어주었어요. 당연히 색상 프로필 들어가서 CMYK인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일 처음 하는 게 가운데 접지선을 그어주는 일입니다. 도구창을 클릭하시고 나서 캔버스를 누르면 그리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켜주시면 그리기 가이드라인 편집을 눌러주고 격자 크기를 가장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절반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 맞게 선을 그어주어요.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선을 가만히 긋고 있으면 얘가 일자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가운데 대략적인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가이드라인 선 그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가이드라인 편집에 들어가서 격자 크기를 좀 줄여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이드라인을 꺼주면 이게 제가 그림 그릴 때 기본으로 만들어 놓는 폼입니다. 그림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메인 글감이나 그림들을 이 라인 속에 꼭 그리기 위해서 저는 모든 폼을 이 그림으로 만듭니다. 이 폼이 하나 완성되면은 이거를 복제, 복제, 복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한 만큼의 장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항상 맨 밑에 두고 이제 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거슬린다 하시면은 저는 이거 불투명도를 조금 내려놓고 그림을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글들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스케치할 때 나린더아터라는 펜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케치에 들어가시면 나린더 연필이라는 게 있는데 전 이걸로 스케치하는 거 좋아하고 글적글적 작업도 요 브러쉬로 했어요. 제가 그림책 작업할 때 한 가지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펜의 두께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확대할 때마다 브러쉬의 두께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브러쉬를 고정해 놓는데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은 여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이걸 없앨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크기가 괜찮겠다 하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 선에 고정이 됩니다. 브러쉬의 두께가 동일해야지 전체 장면을 보았을 때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의 두께를 고정시켜 놓고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글은 한 여기에 넣어야지. 주인공은 여기쯤에 있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놓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구도를 잡고 나면 이 친구를 불투명도를 줄여주고 나서 새로운 레이어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대 토끼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거대 토끼가 태어났다. 여기는 깜짝 놀라는 다른 토끼를. 거대 쥐가 태어났다. 텍스트를 넣어주실 때는 다시 도구, 추가, 텍스트 추가.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쥐가 태어났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글꼴도 바꿔줄 수가 있답니다. 거대한 쥐가 태어났다. 채색을 해줄 때는 제가 그렸던 이 그림 레이어 밑으로 저는 채색을 해줍니다. 브러쉬는 원하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연필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거대쥐가 태어났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손그림 느낌이 나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채워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씩 다 손으로 칠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쥐들도 색칠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색칠해주고 나면 다음 장면에 갔을 때도 이 색깔을, 이 페이지에 갔을 때도 같은 색깔을 여러 장 계속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색상들을 이용해서 팔레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주시고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팔레트를 클릭해주시고 지금 저는 그쪽 쪽도 팔레트를 사용해서 같은 색상을 추출해서 이용했고 구멍 난 양말도 제가 만들어 놓은 팔레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플러스를 눌러주고 새로운 팔레트 생성, 제목을 지어줄 겁니다. 거대쥐 이야기. 그리고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대쥐 이야기라는 팔레트가 생성되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쥐의 몸통 색깔을 클릭하고 클릭, 코 색깔 선택하고 클릭. 다른 쥐들의 색상도 3개로 나눴었는데 클릭, 클릭, 클릭.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들을 여기 팔레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페이지에 넘어가도 이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이 팔레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의 톤이랑
주인공의 느낌이 바뀌지 않고 쭉 이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칠하는 게 싫고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색칠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브러쉬 중에 제목 없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드래그 해주면은 그림이 꽉 채워지거든요. 화이트로 다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두 손가락으로 밀어주시면 잠금이 돼서 그림 색칠이 다른 데 말고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만 색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그림에만 다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바꿔주고 이렇게 막 색칠을 해도 제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만 색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려서 밖으로 라인 삐져나가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 없는 브러쉬 사용하셔서 이 라인 따서 그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림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리는 걸 안 좋아하고 이렇게 손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책으로 PDF를 추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면 그렸고 여기 두 번째 장면도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PDF 파일로 만들 때는 선택을 눌러주시고 제가 내보낼 순서대로 그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PDF로 공유하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저는 더미 부분은 보통 우수로 뽑습니다. 이렇게 우수로 뽑아내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그냥 PDF 파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 누르고 그림 클릭한 다음에 공유 누르면 PSD 포토샵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요. PSD로 그림을 내보내면 포토샵으로 불러왔을 때 내가 나누어 놓은 레이어별로 다 따로 볼 수가 있고요. PDF로 JPEG로, PNG로 내가 원하는 형식의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책을 만들 최종의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면은 TIFF 파일로 추출을 합니다. 이거는 그림책 출판사에서 여러 작가님들과 작업해보면서 아이패드에서 그린 그림을 컴퓨터로 옮겼을 때 가장 똑같이 구현이 된다고 해서 TIFF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TIFF의 장점은 아이패드와 거의 유사하게 그림이 전달된다는 거고요. 제가 만들었던 구멍난 양말이랑 글적글적도 다 TIFF 파일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패드로 만들었던 그 화면으로 보던 퀄리티랑 책으로 나온 퀄리티가 너무 똑같아서 진짜 깜짝 놀랄 만큼 TIFF로 내보냈을 때는 그림 손상도가 작았습니다. 근데 TIFF의 단점은 레이어 분리가 불가능해요. PSD로 추출할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글을 따로 편집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TIFF 파일은 그럴 수가 없어서 레이어 분리가 불가능해서 그림을 따로 내보내고 출판사에서 한 번 더 글의 위치들을 수정해 주었어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였길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